깊이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쉽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카타르 월드컵 경기 밤새서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봤죠.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르투갈 경기 다 봤고요. 예. 네, 그래서 왜 그 월드컵 하면 그래서 자기 리듬이 좀 깨지잖아요. 좀 깨지죠. 네,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부은 눈으로 한 며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유행한 말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죄송 금지 이 두 가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월드컵 기간에. 네네. 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건 아마 손흥민 선수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뭐 예전에도 그런데 이제 그게 네. 한 번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게임 관련된 그 대회에서도 한번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 네. 이제 꺾이지 않는다는 게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승패보다 더 싫었던 건 우리 선수들 고개 숙이고 걸어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네. 네, 네. 예전에. 침울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갈 때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이제 기가 많이 죽은 거죠. 주눅이 들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기가 안 죽는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언제나 기 안 죽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더 기량, 그다음에 권력, 힘 이런 데서 더 위에 있는 게 분명할 때 그때 기 안 죽이는 건 그건 오만하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오히려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내가 더 위에 있는 거나 더 권력 있는데도 기가 안 죽으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더 기량이 떨어지는 걸 알고 객관적으로 혹은 내가 또 낮은 위치인데도 기가 안 죽는다.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객기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용기입니까? 네, 용기와 그다음에 거기서 뭘 보냐면 실제로 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이 사람이 기본기가 있구나. 기본기. 네, 그걸 본다는 게 아주 절묘하게 관찰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기량이 떨어지는 건 확실히 브라질 같은 나라랑 할 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기본기가 떨어진다. 기본기가 형편없구나. 이런 느낌은 안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경기를 했다. 우리 경기를 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방식, 그러니까 야집이나 고집이 아니라 고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존하면서도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정의가 필요하다. 네. 떳떳함, 당당함 이런 거네요. 우리 그렇죠. 것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과정을 즐기거나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못 볼 때, 그 과정을 아직 즐길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결과에만 너무 생각을 하거나 좀 몰입을 하게 되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꽤 잘 싸운 경기인데도 탈락했어? 에이 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문득문득 좋은 장면이 있는데도 그 장면들을 대부분 놓친다든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축구 선수들의 이 얘기가 또 맞물려서 그래서 그 과정, 그다음에 꺾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과 맞춰서 이제 빌드업이라는 단어도 많이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성과가 있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술적인 건 차치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그 과정 위주의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뭔가 형성해 나가는 거네.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축구 관계자분과 함께 이제 포럼에서 얘기했을 때 빌드업이라는 걸 벤투 감독의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기본기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있고 그런 정교한 패스가 이 사람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동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장거리로 쭉 그냥 날려서 네, 네. 윙백으로만 했던 네. 그런 축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공정 과정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밀한 공정하죠. 그렇죠. 예전에 예. 그냥 수비에 치중하다 역습하다 한 골 넣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방법이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예. 그냥 목표인 거죠. 결과만을 위해서. 네네. 어쩌다가 운 좋아서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거의 20년도 더 전에 예. 사실은 그 전에 예전에 그 차범근 전 해설위원께서 예. 공격이란 말보다 공격 작업 이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 중요하죠. 예. 운동 경기에서 승패는 당연히 중요하고 기업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공격이 아니라 공격 작업이란 말을 쓰면서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단계들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능력들이 없으면 결국은 넣어도 넣은 게 아니고 그리고 넣어도 그게 사실 굉장히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넣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차범근 감독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 유명했던 게 이제 5대 0인데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거를 비난했었던 축구 팬들이 98년도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2002년은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래가지고 네, 그 역시도 이제 결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죄송 금지 네네. 이게 유행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다르네. 꿈이라는 것과 네. 목표라는 것도 좀 달라요. 네. 이제 그 꿈은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 어떤 그 굉장히 그 어떤 개념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2년에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이 뭐야?라고 주위 분들한테 물으면 글쎄 어쨌든 네. 뭐 16강? 네. 하여튼 근데 거기서의 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구가 무시받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였겠죠. 정도의 추상적 네. 개념이죠. 그런데 목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꿈은 굉장히 그래서 커야 되고 목표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꿈만 있는 사람들은 좀 허황되죠. 꿈만 있다. 네네. 내가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네네. 이건 꿈만 있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얼마를 벌고 그다음에 3년 내에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목표만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굉장히 허망해요. 나중에 그렇죠.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꿈이 있다기보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회였죠. 숫자만 있었군요. 네, 수출 몇 억불 달성, 뭐 숫자만. GDP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스포츠를 통해서 꿈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축구가 목표를 가지게 됐는데 목표가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과정과 절차에 대한 안목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게임과 도박의 차이는 도박은 결과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게임은 과정을 보는 거죠. 절차를 보는 거죠. 과정을 또 즐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게임적 세대가 됐잖아요. 우리 세대 전체가. 젊은 세대는 당연하고 이제 기성 세대도 훨씬 더 게임적인 요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이걸 이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구나. 그렇지. 이런 절차를 완성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월드컵이 축구라는 스포츠만 놓고 봐도 이제 게임을 보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 도박적이었다고 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잘 응원을 못했었을 수도 있다. 98년이나 2002년이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점점 응원을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게 이어지고 있다. 축구 선수들과 감독과 그러면서 축구 선수와 감독도 어떤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를 잘 받아서 기죽지 않고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응원이라고 하는 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기능도 있지만 졌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격려를 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수들이 왜 우리 응원단에서 꺾이지 마.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네. 굉장히 많은 그 인상을 받았다. 네. 네, 그다음에 동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실패한 사람, 그다음에 진 사람, 그리고 뭔가 성과가 안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세심하고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기업에서도요. 네. 기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업에 실패한 사람. 그다음에 이번에 프로젝트에 성과가 실패한 저조한 사람. 예,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예. 사람들이 실패로부터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실패로부터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 정말 실패로부터 안 배웁니다. 그럼 실패를 복귀하기 싫어해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심지어는 그래서 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뭔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연말에 실패 박람회를 해요. 오. 네. 근데 약간 축제 분위기로 해요. 아. 그러니까 은폐 절대 없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등만 두드려 주는 게 아니군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만 해도 굉장히 외국에서도 크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처참했던 프로젝트 실패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가전 제품들이 있죠. 예. 이게 뭐 이런 특정한 제품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 외국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 아이디어 거지? 상품 같은 그렇죠. 거. 예. 대기업의 제품들도 있고 또 예. 작은 기업들의 제품들도 있는데 예.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 예. 그 전에 굉장히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처참했던 실패가 한두 개씩인데 그거를 그 기업이 안 놓쳤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뭘 배웠던 거예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큰 손해 보겠구나. 그래서 초반에 작은 실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작은 실패했을 때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작은 실패를 했을 때 기가 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에서 뭐 상사에게 이번에 올해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실용적으로 뭔가 그래도 자기 상사니까 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일단 실패했으니까. 네네네. 뭐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때 죄송합니다라는 말 하지 말라. 그냥 네. 죄송 금지니까.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라기보다는 네.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좋은데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자. 그 훨씬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경우는 그다음에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이 모르고 할 때가 제일 꼭 내 잘못인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말과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장 상사들이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부하직원한테 그게 뭐가 죄송한데. 그렇지. 네. 그게 말꼬리 붙잡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리더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인식이 있거나 아니면 기량이 있는 리더라면 이 친구가 뭐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그렇죠. 사실은 흔쾌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송하냐면 이 굉장히 부분에 구체적이고 이 부분에 에러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치밀한 이유들을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고개 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제가 이 점이 부족했고 여기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는 너 배웠구나, 너 그렇죠. 성장해 가는구나. 그렇죠. 이 친구가 그래도 이번에 실패했지만 든든하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기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알겠습니다. 예, 기본기.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큰 추위 대신 미세먼지 예보와 함께 아침